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바이블, 베리안의 미시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 바로 비교정태 분석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로 세상을 보는 학문이에요. 바로 만약에 뭐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배울 비교 정태 분석이 바로 이 만약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교정태 분석. 이게 대체 뭔지 그 이름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네, 바로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어떤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로는 균형 상태에서요. 뭔가 변수가 하나 딱 바뀌었을 때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마치 시장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비교 분석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리안 교과서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We are comparing two static equilibria. 여기서 핵심은 말 그대로 static, 즉 정지된 두 개의 균형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그러니까 첫 균형에서 다음 균형으로 막 움직이는 그 복잡한 과정은 일단 신경 끄는 거죠. 오직 시작점과 끝점, 이 두 스냅샷만 딱 놓고 보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제일 간단하고 우리 직관에도 잘 맞는 예시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 아파트를 막 지었어요. 그럼 시장에 아파트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원래 있던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의 가격, 그러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맨날 보는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수량이고요. 원래 공급 곡선 S는 수직선이죠. 왜냐? 단기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S'으로 이렇게 쓱 이동하는 겁니다. 보세요.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 곡선만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 여기 뉴 P'은 어때요? 기존보다 확 낮아진 지점에서 형성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건 뭐 우리 상식이랑 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비교 정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직관을 이렇게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하는 재미있는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장에 있던 임대 아파트 일부가 갑자기 분양용 콘도미니엄으로 싹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로 나오던 아파트 몇 채가 집주인이 팔기로 마음먹고 분양으로 전환됐어요. 그럼 임대 시장에 남아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공급 감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맞아요. 공급 측면에서는 임대용 아파트 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 원래 월세 사려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에이, 이참에 그냥 저 콘도 사버리자 하고 집을 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임대 시장의 수요자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공급이 줄었으니까 공급 곡선 S가 왼쪽으로 S'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동시에 수요도 줄었어요. 아까 월세 살려던 사람들이 콘도를 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수요 곡선 D도 왼쪽으로 D'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델에서는 그 줄어든 양이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라? 두 곡선이 새로 만나는 점의 가격 P스타가 원래 가격이랑 정확히 똑같네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었더니 결국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게 바로 비교 정태 분석의 묘미입니다. 한쪽만 보면 공급 줄었네? 가격 오르겠네? 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양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뭐 현실에서도 맨날 뉴스에 나오는 뜨거운 감자죠. 집주인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집주인들이 그 세금을 세입자한테 떠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월세만 오르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당연히 집주인이 세금 낸 만큼 월세를 올리겠지. 너무나 합리적인 추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이 모델의 가장 주요한 가정을 다시 한번 꺼내와야 합니다. 뭐였죠? 그렇죠. 아파트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공급 곡선이 꼿꼿한 수직선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아파트 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그 가정 말입니다. 교과서가 내놓은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In fact, the equilibrium price of apartments will remain unchanged. 번역하면 사실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도 집주인들은 이미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가격, 즉 피스타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세금만큼 가격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싼 월세를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빈집으로 남는 거예요. 결국 집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세입자한테 떠넘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기가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정말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파트 가격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경제 현상을 꿰뚫어보는 하나의 사고의 틀을 배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한 분석을 이 4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래 균형점이 어딘지 찾는다. 둘째,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본다. 셋째, 그 변화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로 갔는지 찾는다. 마지막으로 처음과 나중 이 2점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다. 간단하죠? 이 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어떤 경제 문제를 만나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아파트 시장 모델, 현실을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 간단한 모델이 보여준 논리의 힘,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은 어떻게 될까? 환율이 변하면 수출입은 어떻게 될까? 이런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도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비교 정태 분석의 틀에서 그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제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를 얻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